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 2009년에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공조를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었죠. 최근 일련의 중앙은행 총재들의 발언을 따라가 보면 유동성 공조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중앙은행 유동성 폭탄 터뜨리나 이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전에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후원하는 곳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 대형 버스 대절 비용을 1년에 2번 제가 기부하겠다라는 내용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약 30분 정도 뭐 10,000원에서 어떤 분은 100,000원까지 소액 후원에 동참해 주셨어요. 그 베데스타 직업 훈련원 그 자폐 발달장애 아이들의 그 제빵 기술을 도우려고 어려운 송에서 가고 있는데 올해 후원금 6개월 동안 받은 총액보다 오늘 하루에 들어온 돈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전화 주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 세상은 따뜻하고 살만하죠.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그 뜻에 보답하고자 더 좋은 방송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국 시장에서 주요 채권금리가 5% 급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서 중앙은행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주요 채권금리가 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국채 중에 하나죠. 한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 차트 5분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 날짜 11일인데요. 미국 시간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전날 화요일에 1.68% 하던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종가가 1.598%, 약 5% 급락했습니다. 순식간에 저 정도면 폭락이라고 해도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 정도 금리 수준이 얼마나 낮은 수준이냐면요. 이걸 좀 주간 차트로 길게 보겠습니다. 한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역사상 가장 낮았을 때는 2016년 6월입니다. 저 당시 기준금리도 1.25%였죠. 그런데 현재 1.75%인 기준금리 수준에서 지금 지난 2016년 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죄송합니다. 방송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요일 밤 10시 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했는데요. 수요일에 도대체 한국 경제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채권금리가 폭락 수준으로 급락했는가? 그 이유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발언에 있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오늘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매일경제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밑에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중국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그 전개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말했다. 여러분, 이게 한국은행 총재의 말씀인데요. 불과 일주일 전에 거의 비슷한 이런 발언을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 했느냐? 페드,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거의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글로벌 중앙은행 총재들의 최근 발언을 한번 뒤쫓아가 봤습니다. 가장 먼저 앞에서 언급했죠. 말씀드렸죠. 파월 의장이
지난주 6월 5일에 했던 발언입니다. 이게 머니투데이 신문 기사에서 그대로 발언을 가져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파월 의장은 연준은 글로벌 무역전쟁이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른다며 우리는 무역전쟁이 미국 경기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말을 오늘 한국은행 총재도 거의 비슷한 말을 했고 그 자체로 금융시장은 아하 조만간 금리 인하하겠구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5% 이상 급락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앞에서 이주열 총재 했던 발언이나 지금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이나 거의 쌍둥이 발언입니다. 즉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때문에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다. 그래 이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즉 흔들리면 바로 금리 인하로 경기 추락, 경기 침체를 막아내겠다라고 발언한 겁니다.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과 오늘 일주일이 지나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발언이 거의 유사하다. 그런데 미국의 채권금리 수준은 지금 얼마냐? 2016년 저점 수준에 거의 근접해 갑니다. 현재 10년 만기 채권금리는 2.124, 즉 한국의 채권금리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연준과 한국은행 총재 두 나라만 있었던 얘기냐? 아닙니다. 미국 다음으로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 오늘 로이터 통신이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ECB가 한마디로 모든 통화정책 수단, 양적 완화, 금리 인하 이런 등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이런 기사를 냈고요. 이 기사 안에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Bank 20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ready to consider. 준비가 끝났다. 무슨 준비? wide range of measures to prop up inflation. 즉, 인플레이션 수치가 중앙은행들은 통상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두잖아요. 그 목표치보다 너무나 낮기 때문에 wider, 지금보다 훨씬 더 완화된 통화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준비가 끝났답니다. was입니다. 이게 ECB 드라기 총재가 했던 말이라고. 그러면서 이걸 근거로 로이터 통신이 조만간 양적 완화, ECB는 양적 완화를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인플레이션 기대치, 기대 수치가 도대체 얼마나 낮길래 찾아봤더니 모든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2%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급락하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이로 인해서 유럽은 특히 독일 이런 나라들은 중국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지금 현재 경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서 본격적으로 더 심해지면서 올해 저렇게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진 거죠. 왜? 불안하니까 가게나 기업들이 돈을 빌리지 않고 일단 돈을 안 쓰고 지켜내는 거죠. 그러니까 lower and lower, 점점 더 낮은 수치를 밑으로 거의 쳐박고 있으니 ECB조차도 양적 완화를 끝내겠다고 했지만 그걸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그래서 독일의 채권금리를 봤더니요. 빨간색 표, 저게 0입니다. 0 밑에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란 얘기입니다. 10년짜리, 10년 동안 독일 정부에 돈을 빌려주면서 오히려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이자 안 받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그냥 큰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인 독일의 채권을 수수료를 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수준의 금리, 왼쪽에 파란 주머니, 저게 역사상 최저 금리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독일의 채권 금리는 역사상 최저치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저 금리가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다는 거. 당연히 ECB도 유동성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올 만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앙은행, 즉 미국, 한국, 유럽만의 문제냐? 아니죠.
며칠 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총재가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주말 직전에 인민은행 총재는 블룸버그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금리 인하 여력 막강하다. 즉 모든 통화정책, 중국의 경제가 만약에 지금보다 더 힘들다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모든 통화정책 여력을 동원할 수 있는데 그 여력 충분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을 기사에서 찾아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재정과 통화정책을 완화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즉 여차하면 지준율 내리고 금리 더 인하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지난 1년간 중국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지속적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지준율이 17%였던 것을 현재 13.5%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준율을 인하하지 않는데 주요 신문들, 특히 이 중국 경제에 가장 정보력이 좋다는 홍콩의 사우스 모닝 차이나, 이 친구들이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중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밑에 빨간 줄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lobal Economic Conditions grow more worrisome. 그러니까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 경제 상황이 상당히 걱정스럽다. 그래서 China should lower interest rate.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왜? Minimum spending in key areas. 즉 중국 경제를 위해서 중국인민은행이 너희들도 금리를 인하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제목이 그렇죠. US Fed. 만약에 Fed가 금리를 인하하면 뒤따라서 중국 앞에서 ECB 그리고 한국은행, 이런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준비할 것이다. 중국도 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예, 일본 중앙은행 구로다 총재, BOJ죠. Bank of Japan. 이 총재도 어제 신문에 나와서 추가 양적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 0%이니까요. 금리 인하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금리 인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예,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시 사들이는 추가 양적 완화밖에 없는데 그걸 더 확대하겠다. 필요하면 대규모로 추가 완화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 한국은행, 그런데 한국은행이 총재가 했던 말이 페드의 연준 의장이 했던 말과 거의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민은행 총재 ECB, 지금 구로다 일본 중앙은행 BOJ 총재마저도 무역 분쟁 예를 들면서 양적 완화, 금리 인하, 통화 정책을 완화할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만 끝나냐? 아니죠. 최근에 호주와 뉴질랜드조차도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뉴질랜드는 5월 달에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금리를 이미 인하했고요. 호주도 기존에 1.5%에서 0.25%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주의 기준금리도 1.25%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들 나라보다 GDP가 큰 나라 인도도 0.5%로 기준금리를 5월 달에 인하를 했죠. 그렇다면 거의 모든 나라들, 연준이 시작하면 따라올 ECB나 중국인민은행, 일본 중앙은행, 한국은행 등등등등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준비를 끝냈거나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는 나라들이라면 ECB나 일본이 있겠죠. 이들 나라들은 대규모 양적 완화, 대규모 추가 양적 완화를 하겠다. 준비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는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금융, 즉 은행의 위기,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살번시, 부채의 위기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부채의 위기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등 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조를 취하고 있다. 기억나시죠? 언제 이런 일이 있었죠? 예, 지난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메릴 린치에서 글로벌 리퀴디티 트래커라는 자신들이 만든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충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빨간색이 그럽니다. 그런데 밑에 검정색은 S&P 500 차트입니다. 즉,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폭락하던 저런 주식시장을 들어 올렸던 게 저 유동성 확충이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공조해서 그냥 돈을 부어 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약 2년 가까이 주식시장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부동성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어느 정도 상승률이 제한됐었죠. 자,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저렇게 부채 위기가 폭발해서 경제가 위기가 됐던 시점에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공조를 하자 저렇게 주가가 폭등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10년 전에 했던 유동성 폭탄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중앙은행들이 이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도 있다. 갑자기 6월 들어 중국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는데요. 그 충격이 단순히 관심종자라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게 아니라 혹시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확충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닐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장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지금 당장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가 투자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격언이 있죠. 뭡니까?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 함부로 중앙은행에 맞서다 사망할 수도 있다. 아셨죠? 여러분, 내년도 재선의 흐름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목표, 그렇다면 그 재선을 목표로 중국과의 협상을 쉽게 끝내지 않을 것이다. 내년이나 돼야 완벽하게 끝내서 기술시장, 나스닥 시장의 버블이나 아니면 주식시장 상승만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가지고 좀 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길 원하는 그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신호는 뭐다? 연준이 6월 또는 7월에 정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점을 주목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ECB, 일본 중앙은행, 중국인민은행까지 모두 다 따라서 그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상승미소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단순히 중국과 패권 전쟁에 나오는 전사만으로 보지 말고 글로벌 중앙은행의 유동성 폭탄을 기대하는, 그 유도하는 그런 정치적 세법도 있지 않을까, 그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짧게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